모든 게 다 오르는데 커피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정말 정말 무시무시하게 올라서 올해가 역대 지금 커피 업계에 들어온 이래로 가장 높은 가격. 저는 처음 봤어요. 왜죠? 기후 때문에 그런가? 체감 몇 프로 정도 올랐어요? 작년에 저희가 구매한 가격의 2배입니다. 100%가 오른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와, 그러면 진짜 좀 심각한 수준. 저희도 저인데 아마 저가 커피 산업 이쪽은 정말 큰 타격이 있지 않겠나. 기후 위기로 혹시 나중에 2만 원 되는 거 아닐까? 큰일 났네. 누가 더 걱정이 많겠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요즘 재미있는 걸 만드는 사람들의 일하는 이야기, 업계 사람들의 유지영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세요? 우리나라 연간 커피 소비량이 405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한 잔꼴인 거죠. 커피가 우리 생활에 가까워진 만큼 국내 커피 산업도 점점 커지고 고도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커피 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베이루트라는 필명으로도 더 유명하신데요. 조원진 커피 컬럼니스트,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죠. 프리츠의 박근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지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근하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유지연입니다. 구독자분들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약간의 소개를 겸해서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커피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커피에 대한 글을 쓰고 있고 그 외에도 주간지, 월간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컬럼을 좀 기고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커피는 2001년에 파트타이머 바리스타로 시작을 했고 2014년에 국내에서 대표 선발전이 있어요. 바리스타 대회. 거기서 우승을 했고 한번 그 뒤에 마음이 맞는 분들하고 같이 창업을 해서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프리츠. 프리츠 커피가 11년째 하고 있고 지금은 사실 포지션이 바리스타라기보다는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약간 우리나라 커피 씬을 대표하는 키맨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약간 위험한데 그게 일단은 받겠습니다.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그래요? 있는데 예. 이제 좀 한국 얘기로 좀 넘어와가지고 한국이 카페 공화국이다. 커피 공화국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카페 공화국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잘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죠. 그럼요. 이미 세계 챔피언 한 분이 나왔죠. 어. 2019년에. 어. 뭐 제가 우승한 건 아니어서 제가 뭐 굳이 더 딥하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나왔고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해외에 잘한다는 카페나 한국에 잘한다는 카페나 그 실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그래서 저도 좀 생각했던 게 한국에서 조금 이름난 카페들은 이제 세계 어디 나가도 괜찮아요.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얼마 전에 LA에서 팝업했죠? 네. 그러니까 LA에서 팝업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커피 한 잔 맞는데 막 1시간만씩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도 화도 안 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에 온 사람들이 한국 커피 산업을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또 실제로 이미 이제 세계 커피 마니아들에게는 한국의 커피 산업이 굉장히 좀 알려진 네. 아니, 요즘은 그래서 왜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브랜드들이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게 해외에서 유명하고 줄 섰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다는 거는 그 맥락을 같이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커피는 되게 생활 밀착형 산업이거든요. 그것들을 맥락 없이 그냥 가져왔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도 있습니다. 이건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이탈리아에서 웬만큼 유명하다는 에스프레소 브랜드들 우리나라에 한 번씩은 다 진출을 했었을 거예요. 머릿속을 스쳐가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지금도 명맥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그 이탈리아에서만큼은 성공을 못하는 거는 한국의 이제 커피 문화 그리고 그들이 커피를 소비하는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거죠.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 그래도 또 성공하는 브랜드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성공한 브랜드는 칭찬이니까 해도 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맥락을 알고 싶어서. 구체적인 나도 맥락이요. 궁금한데? 뭐 예를 들자면 저는 블루보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맥락을 잘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요. 블루보틀은 우리가 커피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 라는 것을 끊임없이 좀 얘기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코어가 들어왔죠. 네, 그 코어가 같이 넘어와서 매장에 가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바리스타들 교육이 굉장히 한국에 잘 이식이 되어 왔고 전 개인적으로 미국보다 훌륭했어요. 한국 블루보틀이. 그래요? 그럼 좋아하는 한국의 커피 브랜드가 있으세요? 프리츠가 물론 최고지만. 제 입으로 말하진 않겠습니다. 비추 최고죠. 커피 맛으로 치면 사실 정말로 한국의 카페들은 어딜 가도 웬만큼은 다 맛있어요. 그래서 카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프리츠를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한국의 맥락들, 시간이 쌓여온 그런 흔적들을 굉장히 잘 포착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 제주 성산점 거기도 92년도에 지어진 건물을 그대로 그 흔적들을 최대한 살리고자 해서 거기다가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프리츠가 가진 브랜드 힘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진짜 프리츠 그 성산점도 그렇지만
좋은 카페에 가면 약간 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그 뭐라지? 바이브라고 일종의 하나요? 에너지 같은 기분? 거죠. 네. 그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멋없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커피가 맛있을 거라고 소비자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아, 막 네. 설명하고. 그거는 우리 직업 윤리에 붙어 있으면 되는 문제 아닌가? 그거 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카페를 잘한다, 괜찮다 하는 카페들은 고객들이 들어가서 이 커피를 경험하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계산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필드커피는 맨 처음에 오픈을 되게 조그만 곳에다가 이제 했었는데 아주 플랫하게 머신만 딱 올라와 있는 그림을 이 사람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장비를 올려놓다 보니까 온수기를 써야 되는데 온수기가 안 이쁜 거야. 이거를 올려놓고 싶지가 않았어요. 얘는 기어코 이걸 바닥에 놓고 장사를 하는 아, 그 의지 같은 거 있죠. 본인의 그 이상을 실현하기 그 강렬한 위해. 의지. 그래서 아메리카노 주문 들어왔습니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네, 가서. 우리가 어떤 집단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내가 바빠지는 걸 그냥 감수하는 그렇지. 또 그런 노력이 있어야. 그 펠트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카페 디자인을 하셨습니까? 할 때 카페를 하나 구성을 할 때 한 명의 인물을 특정을 한대요. 이 사람이 자주 갈 만한 곳으로 꾸민대요. 그러면 굉장히 일관성 있는 공간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는 안 해줬지? 경쟁사니 봐. 근데 어쩌다가 좀 질문 이상하다. 어떻게 커피에 입문하시게 되신 거예요? 어쩌다가라는 질문이 좀 더 적합할 수 있겠네. 길을 걸어가다가 커피 볶는 집이라고 써있는 간판을 본 거예요. 커피를 볶는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걸 볶는 거야? 너무 궁금한 거지. 네네. 그래서 들어가서 맨 위에 있는 메뉴를 시켰어요. 네, 에스프레소였어요. 그리고 마셨는데 제 인생에 기억에 남을 만큼 맛이 없는 커피였어요. 와, 이거 인간이 먹는 음료가 맞나 봐, 이런 의심이 들 정도의 커피였어요. 근데 그걸 다 안 마시면 그 가게에 영원히 못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다 마시고 며칠 뒤에 다시 가서 똑같은 걸 또 시켰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걸 왜 사람들이 먹나? 계속 먹으면 알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분하고 친했어요, 그 대표님하고. 근데 그 얘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에스프레소를 시킨 사람이 분이고, 있대요? 그리고 보통 그런 걸 시키면 물어본대요. 혹시 이거 알고 시키시는 건지 물어본대요. 이렇게 조금 나오고 쓴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예. 이렇게. 근데 저는 외모가 쟤는 마실 것 같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20년이 넘은 거죠. 되게 드라마틱하다. 약간 사고였죠. 집 앞에 그 카페가 없었다면 우연히 아마 운명적으로 만나신 아니겠죠. 거보다. 저도 중학교 때 이제 음악 동호회가 있었어요. 음악을 듣는 동호회였어요. 저는 중학생이지만 같이 동호회 나온 사람들은 대학생 형 누나들이 되게 많았는데, 형 누나들이 맨날 뭐 학원 날 카페 가갖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커피 시켜서 먹을래 해서 저도 먹었는데 써가지고 설탕 넣으려고 하니까 아, 그런 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참고 막 먹었죠. 네. 먹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중독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분 저분 만나고 어쩌다 보니 산지까지 가게 됐는데, 그것도 휴가를 써서. 개인. 사실은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칼럼니스트는 더블잡 뭐 이런 건데 진짜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몇 번 더 따라갔죠. 그게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보통 한 번 가고 포기한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저희가 이거 스케줄 잡을 때 해외에 계신다고. 맞아요. 그때 과테말라에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연락 받았을 때. 직접 산지에 가셔가지고 하시는 거죠?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산지로 다니기 시작한 게 역사가 얼마 안 됐어요. 커피 제3의 물결이라고 해서 스페셜티 커피라는 큰 흐름 하에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하는 업체들이 생겨난 게 10년이 안 됐는데, 그 흐름에서는 한국이 좀 늦게 출발을 한 거죠. 스페셜티 커피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치 중에 하나가 추적 가능성인데, 그 추적 가능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좋은 커피를 보여준다라는 게 내가 정말 좋은 커피, 정말 부티크 커피를 찾아서 가는 거야의 여정이 아니고, 커피가 나는 곳을 찾아가서 그 산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 커피가 지속 가능하게 생성이 돼서 이 산지에 있는 사람들과 소비자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좋다라는 그 개념이 다면적인 거네요. 맛이 좋다만이 아니라 그 산지에 계신 분도 좋고 마시는 분도 좋고 뭐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어떤 분이 생산한 겁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일반 소비자분들 중에 관심 없는 분들이 되게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이 좋다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까지도 와, 그러면은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산지에 가서 맛을 우선 보고 오시겠네요. 일단 대충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A라는 국가를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국가에는 보통 국가 기관이 있어요. 아, 기간 산업이구나. 예를 들면 코스타리카에는 이 카페가 있고 과테말라에는 아나 카페가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그 수출 회사를 일단 첫 번째로 찾아요. 그럼 수출 회사에 연락을 하죠. 우리가 어떤 커피를 찾고 있고 어느 정도 가격대면 좋겠어.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단일 농장 한국하고 오랫동안 거래를 하고 싶어. 이런데 좀 찾아볼 수 있어? 이렇게 연락을 해놔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께서 미리미리 연락을 다 해서 스케줄을 잡아놓죠. 그러면은 거기를 통해서 샘플을 확인하고 샘플을 먹어봐서 여기는 한번 좀 가보고 싶은데 이럴 수 있겠죠. 혹은 몇몇 농장들을 둘러보고 저
농장은 나무에 뭐 곰팡이균이나 이런 것도 없고 가공수도 되게 깨끗하게 관리하네. 그러면 저기는 한번 샘플 받아볼까?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어떤 과정이든 그 과정을 거치면 첫 번째로 샘플을 받아요. 보통 한 150개 한 방에 그럼 쭉 150개의 샘플을 먹어보고 그 중에 한 30개 정도를 추려요. 그래서 한국으로 보냅니다. 한국에서 전체가 다 그 30개를 다시 확인해요. 그럼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구매를 하는 거죠. 되게 섬세한 작업이네요. 맛이 거기서 거길 것 같은데. 아니 의외로 차이가 있고 일반인들이 먹어도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기도 해요. 어떤 지점은. 혹시 이번에는 어떠셨어요? 이번이 가장 어려운 어려웠어요. 시간이었는데 왜냐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모든 게 다 오르는데 커피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정말 정말 무시무시하게 올라서 올해가 역대 지금 커피 업계에 들어온 이래로 가장 높은 저는 처음 가격입니다. 봤어요. 왜죠? 기후 때문에 그런가?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브라질에서의 가뭄 이슈가 있었고 베트남에서의 태풍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국가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들이에요. 근데 둘 다 이제 무슨 일이 터진 거죠. 거기서 1차로 가격이 한번 오를 만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유럽에서 시행한 EUDR이라는 법안이 있어요. 그 산림 벌채에 관련한 법안인데 이 이슈 때문에 커피 가격이 한 번 더 휘청했고 체감 몇 프로 정도 올랐어요? 작년에 저희가 구매한 가격의 2배입니다. 100%가 오른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와, 그러면 진짜 좀 심각한 수준. 그죠. 저희도 저인데 아마 저가 커피 산업 이쪽은 정말 큰 타격이 있지 않겠나. 지금 당장은 못 느낄 텐데 이게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소비자들은 체감하게 되거든요. 아마 6개월에서 1년 뒤면은 어떤 반응이든 있지 않을까. 가격이 오른다든지. 커피 믹스 같은 것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모르겠죠. 예, 다 오를 것 같고요. 산지 가격이 오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어떻게 거긴 이럴 수 있나 하지. 싶을 만큼 올랐어요 지금. 향후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작지 않다. 매우 클 것이다. 보고 있고 그 효과는 아마 빠르면 5월에서 6월 사이, 늦으면 8월 정도면 가격이 좀 줄줄이 오르겠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구나. 네,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공통 질문이에요. 그 업계에 바라는 점? 업계예요? 너무 거창하죠? 업계에 바란다고요? 네, 네, 네. 제가요? 저 귀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이구야. 스스로에게 바라는 점을 그럼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어이구야. 뭐 그냥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각자 도생의 시대에 아직 어깨를 걸고 가는 회사가 있다.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알리고 싶고 구성원들의 어떤 유대감 그렇죠. 같은 네. 것들. 그게 계속 살아있는 회사였으면 좋겠다. 일종의 숙제 같은 거죠. 앞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숙제 같은 거. 쉽진 않는 길이죠, 그게. 저는 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재밌게 읽은 책 한 권을 얘기를 해요. 해삼의 눈이라는 책인데 해삼이라는 키워드로 세계의 역사를 훑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이 일본인이 쓴 건데 해삼의 교역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찾아고 연구를 해도 중국 자료나 일본 자료는 많아도 한국 자료는 별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즐길지언정 이거를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소홀해 왔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음식 기록 이런 거에 좀 더 치중해서 이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마시고 이런 문화를 향유하고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한국의 커피에 대한 기록. 누군가 보고선 이해하고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고 뭐 그런 글을 쓰는 게 목표입니다. 되게 고리타분한 답이네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되게 덕분에 일상에 되게 가까이 있지만 또 의외로 잘 몰랐던 커피의 세계에 대해서 되게 잘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또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겨서 기후 위기로 혹시 나중에 2만 원 되는 거 아닐까? 큰일 났네. 누가 더 걱정이 많겠어요, 지금? 그런 시간이기도 했고 그때가 안 오길 바라며 그때까지 좀 슬기롭고 행복한 커피 생활을 다들 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